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성진 병원장입니다. 길었던 혈관 청소 프로젝트 대장정의 마지막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의 숨겨진 위험성을 파헤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금연의 중요성까지 정말 많은 지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혈관 건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라면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에 도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완벽한 이론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마치 최신 항암 치료법을 모두 알고 있어도 정작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배운 지식을 현실로 가져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혈관 청소를 생활화할 시간입니다. 오늘 지식생활의 마지막 편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나눈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매일 실천 가이드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해 드릴 겁니다. 또한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몰래 망치고 있는 가짜 건강 시기, 배신도 낱낱이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잘못된 상식의 함정에서 벗어나 더욱 현명한 건강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만 완벽하게 시청하셔도 여러분은 고지혈증 완전 정복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최종 지침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 지식생활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건강 소식을 받아보고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위한 실전 혈관 청소 프로젝트 저 김성진 병원장과 함께 대망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전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지난 편에서 좋은 음식을 알고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지식들을 여러분의 하루 식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 마치 혈관 건강을 위한 나만의 맞춤 식단을 짜듯이 말이죠. 아침 식사 혈관 청소를 시작하는 첫 단추.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시리얼이나 빵을 선택하시는데요. 여기에 함정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시리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역시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아침 식사의 베스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트밀을 우유나 물에 타서 드실 때 여기에 베리류 한 줌을 넣어주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 한두 줌, 예를 들어 호두나 아몬드를 잘게 부숴서 뿌려주세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산화를 막아줍니다. 이처럼 오트밀, 베리류, 견과류의 조합은 맛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까지 생각한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밥을 드신다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콩류를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관리에 매우 이롭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드신다면 통곡물빵 한 조각과 함께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점심 식사 혈관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직장인이라면 점심을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때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튀김류나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급적 신선한 재료로 만든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푸짐한 샐러드입니다. 샐러드를 고를 때는 튀긴 치킨 토핑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 대신 구운 닭가슴살, 삶은 계란, 두부 또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토핑으로 추가해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잎채소와 다양한 색깔의 채소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레싱은 크림 드레싱이나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간 드레싱보다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섞은 비네그레트 드레싱을 선택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착한 지방으로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면 찌개보다는 국이나 맑은 탕 위주로 선택하시고 나물 반찬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메뉴를 고른다면 삼겹살 같은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의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쌈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세요. 저녁 식사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마무리. 저녁 식사는 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혈중 지방 수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잠자리에 들기 서너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는 등푸른 생선 요리를 강력 추천합니다. 구운 연어, 고등어 조림, 찜 형태의 생선 요리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찐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비타민과 식이섬유 섭취를 동시에 늘릴 수 있습니다. 밥은 소량의 퀴노아나 현미밥을 선택하거나 아예 밥 없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붉은 고기 요리를 꼭 드시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시고 튀기는 대신 굽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항상 푸짐한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간식 혈관 건강을 위한 똑똑한 선택. 식사 중간에 배가 출출할 때 찾는 간식, 이것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자, 빵, 탄산음료 같은 가공된 간식은 혈관의 적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해 보세요. 사과나 배 같은 통과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에 좋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설탕이 없어 혈관 건강에 좋고 유산균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베리류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삶은 달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포만감이 높아 과식을 막아줍니다. 전체적인 식사 패턴 강조 지중해식 식단처럼 결론적으로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식단처럼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 그리고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주로 섭취하는 식단이 혈관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정제된 설탕과 탄수화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조절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관리하며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루 식단 가이드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식탁을 혈관, 매일매일의 작은 식단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건강 후광 효과를 조심하라. 가짜 건강식의 배신. 자, 이제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함정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바로 건강 후광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소문이나 특정 문구만 보고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자연산, 글루텐 프리, 저지방 같은 문구가 붙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아, 이거 건강에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건강 후광 효과에 속아 넘어가면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첫 번째 가짜 건강식은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한때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요리용 기름은 물론 피부에도 바르는 등 큰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코코넛 오일의 실체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코코넛 오일은 지방의 약 90%가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버터나 돼지기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코코넛 오일의 포화지방이 다른 동물성 포화지방과는 조금 다르다는 주장도 있지만 혈관 건강만을 놓고 본다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씨유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무조건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달콤하고 상큼해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겨 찾는 가양 요거트나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지방이 적다고 하니 건강에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저지방이나 무지방으로 만든 요거트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서 맛이 밍밍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상 이상의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번에 설탕이 어떻게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지 말씀드렸죠? 결국 설탕 폭탄 요거트를 드시는 셈이 됩니다. 저지방이라는 문구에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여 설탕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장 좋은 선택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기에 직접 신선한 베리류나 견과류를 넣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산 갈 때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이니까 당연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말린 과일에도 식이섬유와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당분과 칼로리가 고도로 농축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건포도 한 봉지가 탄산음료 한 캔만큼의 설탕을 함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되도록 신선한 통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 간식으로 피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 글루텐 프리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글루텐 프리 딱지가 붙으면 건강식으로 둔갑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공된 글루텐 프리 제품들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나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과 같은 정제된 전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전분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며 오히려 통밀 제품보다 설탕 함량은 높고 식이섬유 함량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글루텐 알레르기나 민감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제품이지만 일반인이 무조건 글루텐 프리 제품을 건강하다고 여기고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바쁜 현대인의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인기 있는 그래놀라나 단백질, 봐도 주의해야 할 가짜 건강식입니다. 건강하고 에너지를 보충해 줄 것 같지만 많은 제품들이 사실상 설탕, 건강에 해로운 지방,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로 가득 찬 사탕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 엄청난 칼로리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설탕과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직접 집에서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건강 후광 효과에 현혹되지 않고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건강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앞의 문구나 광고가 아닌 진짜 영양 정보에 집중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혈관에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나쁜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죠. 그런데 여러분, 특정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단정 짓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좋고 나쁨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리법과 적절한 양,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식단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음식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바로 달걀입니다. 한때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며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몰려 죄인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먹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 오해가 풀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달걀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아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양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품입니다. 특히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콜린 같은 성분도 풍부하죠.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두 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혈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거나 찌는 등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붉은 고기, 특히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혈관에 안 좋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고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붉은 고기를 완전히 피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철분, 아연,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문제는 섭취량과 조리법,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섭취량을 줄이고 튀기는 대신 굽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여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쌈 채소나 샐러드 같은 신선한 채소를 푸짐하게 함께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들이 고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당량을 살코기 위주로 즐긴다면 충분히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에 대한 오해도 풀어볼까요? 유제품 역시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D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요거트나 캐피어 같은 발효 유제품은 장 건강에 이로운 유산균도 풍부하죠. 유제품을 섭취할 때는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의 경우에도 소량만 섭취하거나 종류에 따라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식단 전체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무조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음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 패턴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식단처럼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푸른 생선, 그리고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주로 섭취하면서 포화지방과 설탕, 트랜스지방 같은 해로운 요소들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식단을 꾸려나간다면 여러분은 특정 음식에 대한 죄책감 없이 훨씬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우리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이니까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지식생활의 특별기획 혈관 청소 프로젝트 대장정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난 5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오늘까지 저 김성진 병원장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편에서는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착한 HDL 콜레스테롤의 두 얼굴을 통해 혈액 속 지방의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 배웠습니다. 혈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듯한 동맥경화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보며 이것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경각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어진 2편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는 놀라운 질문에 답하며 등푸른 생선, 귀리, 보리, 양파, 마늘처럼 혈관을 청소하는데 탁월한 혈관 청소부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어떻게 우리 혈관 속 지방을 관리하고 염증을 줄이는지 그 과학적 원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죠.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채우는 것만큼 나쁜 것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편에서는 여러분도 모르게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들, 즉 트랜스지방, 과도한 포화지방, 그리고 설탕과 과일에 숨겨진 위험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건강 후광 효과에 속지 않고 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식단에서 진짜 혈관 파괴범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4편에서는 식단만으로는 부족한 혈관 건강의 빈틈을 채워줄 생활 처방전을 다뤘습니다. 움직임은 약이다 를 외치며 운동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강화하고 지질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를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호르몬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쁜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금연이 단 20분 만에 혈관 회복을 시작하여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을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추는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까지 배우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으셨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5편에서는 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인 매일 실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예시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도왔죠. 나아가 코코넛 오일이나 가양 요거트처럼 건강하다고 오해하기 쉬운 가짜 건강식의 배신을 낱낱이 파헤쳐 진짜 건강과 가짜 건강을 구별하는 눈을 길러드렸습니다. 달걀이나 삼겹살 같은 특정 음식을 무조건 악마화하기보다는 조리법과 섭취량, 그리고 전체적인 식사 패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혈관 건강 관리는 특정 약이나 단기적인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이라는 4가지 핵심 기둥을 일상 속에 꾸준히 실천하는 총체적인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운 지식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신다면 분명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식생활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검증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혈관 청소 프로젝트 시리즈가 여러분의 건강 지식과 실천 의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 지식생활이 더욱 유익한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혈관 건강으로 고민하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지식생활의 건강 소식을 받아보고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지식생활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